한 뜸 한 뜸의 바늘 자국마다 젊은 여인들의 순정이 사무쳐 있는 조선의 자수. 무슨 소망 같기도 하고 기도 같기도 한 절실한 마음이 오색 비단실을 줄타고 오로리 스며드는 곳. 이 조선의 자수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기 무수한 정념의 바늘을 꽂았을 앳된 조선시대 여인들이 언뜻 내 가까이서 차분한 숨을 내쉬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과거 어느 나라 어느 시대 공예에도 여성들의 오붓한 꿈이 그들 자신의 손으로 이처럼 애틋하게 조용화된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지가 않고 그 순정적인 아름다움의 실마리가 이다지도 자연스럽게 외골으로 곱게 풀려난 고장도 없을 것만 같다. 이러한 조선 자수의 아름다움의 계급과 가도에 따라서 그 표현애가 다르고 또 용도에 따라서도 제약이 있었지만 한국 자수 도안이 지니는 창의적인 데포르마시옹이나 순박한 미내적 아름다움은 궁중이나 귀족사회에서보다는 서면사회에서 든든히 자리 잡혔던 것이다. 또 격식을 따라야 하는 복식 자수에서보다는 공예가 가져야 할 실용성의 제약을 거의 벗어난 병풍 자수에서는 한층 민족적인 조형 기질이 자유롭게 발휘되었다. 이들 수병풍에 나타난 풍경을 바라보면 세상에 조선의 여인들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 깊이 상념하고 또 멋지게 표현한 천재들은 다시 없을 듯만 싶다. 그대로의 뜻대로 자유롭게 왜곡하고 변형한 오색의 산화와 운무, 그리고 이 사이를 유유자적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마치 꿈나라에서처럼 편안해서 모든 것이 복된 색채의 베일 속에 신기롭게 담겨 있는 것이다. 현대의 잘된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좋은 그림을 보면 그 어느 부분을 잘라서 떼어놓고 보더라도 그 단편 하나하나가 그대로 훌륭한 배포를 갖춘 독립적인 그림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잘된 자수명품도 이것을 충분히 살려보면 그 여러 폭 풍경의 어느 폭 어느 구석을 어떻게 잘라놓고 보아도 그 한 조각이 그대로 독립된 조형의 세계를 갖추고 있는데 저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거의 추상에 가깝도록 왜곡된 사물의 조형과 품위 있는 색채들이 서로 튕기는 화음 속에서 모든 자연계 현상은 하나하나 거대한 오브제 작품으로 화신해서 부분 부분이 제 생명을 가지고 되살아나는 까닭인지도 모른다. 물론 조선시대도 18세기에서 19세기가 되면서 학문과 예술 분야에 적지 않은 근대화의 발자취를 남겨주고 세태도 빠르게 변했지만 자수의 자연 묘사에서 이처럼 대담한 표현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수가 바야흐로 성장하는 서민 사이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까닭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천 수만의 어염집 딸들과 며느리들의 순정 속에서 우러난 순리의 아름다움이 길을 펴고 어느 군주의 건세로도 어느 신의 영검으로도 좌우할 수 없었던 그 시대 양식이 싱그러운 이 민중적 공예미의 갈 길을 밝혀주었던 까닭인지도 모른다. 조선의 여인들은 숯을 위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꿈과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정 같은 것을 발산했고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과 아기들을 위해서 사랑의 아름다움과 봉사의 즐거움을 다시금 되새긴 것이다. 그들은 참을성과 적공에 믿어 그리고 침묵이 요술보다 즐겁다는 선심을 숯을 위해서 체험하기도 했으니 그들은 때로는 화가였고 때로는 시연이었으며 때로는 선종 속의 여인이기도 했던 것이다. 어쨌든 동양의 자수는 공예미술의 이채로운 한 부분인 동시에 귀중 부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수도의 터전이기도 했던 것이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순결이 그리고 얼마나 숱한 상아가 이 숯을 위를 스치고 지나간 것일까. 때로는 꺼질 듯한 한숨도 그리고 때로는 매정스러운 눈물도 이 숯을 위에 얼룩졌을 것을 생각하면 자수라는 공예는 참으로 흩트러 볼 수 없는
맹랑한 예술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다. 이런 오랜 전통 속에서 우리 민예자수는 우리 미술계 모두가 장차 겪어야 할 근대라는 이름의 고개를 재빨리 그리고 멋지게 앞장서서 넘어선 것이다. 물론 의의는 좀 다르지만 중국 청대의 양주팔계나 19세기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보다 별로 늦을 것도 빠를 것도 없는 이 전진. 우리는 여기에 무명의 젊은 여인 군상과 조선 사회의 근대적 성장에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이다.